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수험생이나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의 토목공학과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 떨리지 나? 나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진짜 뭐든 열심히 하자 이런 주의여가지고,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받는 걸 좋아했단 말이에요. 관종이어가지고. 이제 친구들은 학교에서는 보통 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막 쉬는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한 거 막 복습하고 화장실 뛰어갔다 오고, 점심시간에도 이제 그 친구들 이제 축구 차러 가는데 점심시간에도 막 도서관 가서 이제 공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집에 가서 안 했어요. 집에 가서 안 해가지고 성적은 이제 뭐 전교 1등은 학교에서 놀고 집에 가거나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에서만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성적이 엄청나게 막 좋거나 하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래도 거기서라도 그렇게 열심히 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진짜 공부에 진짜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이게 막 전체적인 환경이 달라지고 약간 쉬는 시간에 애들이 막 과자 까먹고 노는 분위기니까 저도 놀아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나태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이제 이과를 가게 되니까 이제 내신을 친구들 수가 작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등급이 안 나오는 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다시 정신을 차려서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조금은 끌고 가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유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진짜 안 했습니다. 제가 수학여행을 갔는데 캠프파이어에서 막 이렇게 날뛰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장기자랑을 나가야 돼가지고 깁스를 했는데 그걸 또 풀고 장기자랑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걸 행측에 이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 말을 안 듣는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안 좋죠? 생기부에 그렇게 쓰기도 했고 대학 갈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짜 많이 안 했는데 그래도 남들 하면은 따라가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 나는 이렇진 않았고 하면서 과학 관련은 많이 안 했고 연극 동아리 했거든요. 댄스 동아리 뭐 이런 거 재밌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시는 오로지 3학년으로 구성이 된. 다들 수시. 네. 토목과는 몇 개를 썼어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는 2개를 썼습니다. 6개 중에서. 저는 원서를 총 2번 써봤는데요. 한마디로 반수라는 걸 경험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제 응시를 할 때는 총 3개를 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처음에 들어가 본 결과 토목공학과에서 환경이 아니라 토목이 너무 잘 맞아서 그 다음에 원서를 새로 쓸 때는 토목공학과만 이제 2군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학종이랑 교과를 이렇게 섞어서 썼는데 총 4개를 토목과를 썼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하나는 도시공학과 그리고 하나는 도시건축학과 이렇게 썼습니다. 토목과가 토목만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환경과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목인데 여기서도 이제 환경과 결합을 시켜서 이게 한번 여기에도 지원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토목공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우선 면접 질문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도 그렇고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 배우는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 보다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뭐 반활동, 뭐 신문 스크랩 이런 데서 자기 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면접 질문을 받을 때 보통 뭐 3학년 때는 뭘 배웠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활동을 하셨는데 뭐 토론 활동을 하셨는데 하면 자기 생각을 더 확고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아니면 뭐 설문조사, 뭐 자기가 관심이 있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인식조사, 뭐 토론활동, 발표활동 등을 조금 더 해서 자기만의 그런 뭐 토목과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지금 대학교는 좀 세부 전공으로 빠지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사실 토목공학과 이런 게 정확히 없잖아요. 토목에 대한 걸 뭐 따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토목에 대한 기본적인 걸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물리나 아니면 지구과학 이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가지고 동아리에서 내가 그 부분을 발표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회를 나가면서 그 해당 활동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어떤 일을 했고 최종적으로 결과는 어땠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만 전반적으로 본인이 잘 알고 있다면은 면접에서도 크게 문제도 없을 거고 생기부에도 그런 활동들이 모두 잘 적혀 있게 되니까 심사위원 하시는 분들도 보시기에 아, 이 학생은 토목공학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시고 충분히 이제 뽑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활동이 진짜 다양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그냥 그랬고 활동도 막 연극 동아리, 인문학 동아리, 과학 동아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아마 2학년 2학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입이 엄청 늦었던 거죠. 근데 이제 3학년 1학기가 딱 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1학기가 되고 나서 아, 대학을 가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과를 전 먼저 정했어요. 과를 먼저 정하고 입시를 했기 때문에 3학년 활동이 다 토목 관련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학 중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그러니까 생기부를 채울 수 있는 활동이 몇 개 많았고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활동 하나가 3학년 2학기 때 논문 같은 거를 썼는데 보고서 같은 걸 썼는데 CNT라고 탄소 배합 물질인데 그거를 넣어서 새로운 콘크리트를 만들자 이거를 갖다가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대학 교수님이 면접을 할 때 잘 봐주셔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이러면서 면접이 좀 수월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진짜 보면 배워서 내가 이거를 배웠다라고 쓴 문장보다 이거를 연구했다라고 쓴 거에서 거의 다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꼭 자율활동 같은 거에 조금 더 의미를 두셨으면 합니다.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서울과기대를 썼는데 최저가 이제 과탐은 평균으로 들어가고 이제 국영수 중에 하나가 2합 5였는데요. 5였나? 6였나? 아 5였어요. 5였는데 수능 공부를 언제 시작을 했냐면 원서를 쓰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월 모의고사가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봐야겠다 이랬는데 화학이 9등급이 나왔거든요. 9월 달에. 그래서 담임선생님이 아 이거 너 성경아 이거 말고 다른 데 쓰면 안 될까? 최소 낮은 데 쓰자 이랬는데 아 해볼게요 이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운도 잘 따라줘가지고 이걸 최저를 과학을 평균을 2등급으로 해가지고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과탐 같은 경우는 하는 만큼 느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풀어보고 진짜 많이 풀어보고 막 계속 짬낼 때마다 모의고사 풀고 막 이러면은 금방 늘어요. 탐은 진짜 왜 생명과학이나 다른 과목들도 그렇겠지만 1번에 이 문제 나오고 맞아. 2번에 이 문제 나오고 그런 게 이런 있으니까 나오고 이런 거. 오답노트를 해서 이제 그 1번은 딱 틀리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가 잡고 있는 문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 2번 틀렸어요. 아직도 기억나. 채점하는데 시작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고1, 2까지 다 내신만 준비해왔으니까 정시 공부법을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저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강사들이 아무리 알려줘봤자 제가 어떻게 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강사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거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영수 이런 시험을 다 볼 건데 종합적으로 내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공부해야 되지? 이게 되게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2학년에서 3학년을 넘어갈 때 이제 재수 기숙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거기 이제 뭐 윈터스쿨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맞아요. 네, 거길 들어가니까 10시 반에 재우고 5시 반에 깨웠나? 그랬던 거예요. 진짜 빡세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맨날 보건실도 자주 가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잠기가 예민해가지고 잠도 잘 못 잤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그래서 아직도 인생에서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때 정말 많이 배웠던 거는 이제 다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내신보단 정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서 아, 하루에 저렇게 나눠서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능 시간이랑 좀 똑같이 가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수능 이제 볼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국어를 보고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공부하고 이거를 수능 패턴이랑 똑같이 맞춰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시나 이쯤에 그게 끝나면 저녁 먹고 틀렸던 거 다시 복습하고, 그러니까 수능 2셋 사이클을 한 번, 2번 돌리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살더라고요.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은 최소
봉투로 많이 파니까 맞아요, 맞아요. 한 3개 정도 들어있잖아요. 3회분. 아니면 학원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 모의고사 막 하나씩 남는다고. 풀어라.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모의고사 좀 주세요, 챙겨주세요 이러면 하나씩 풀고. 일단은 나만의 필살기라고 하면은 논리성과 순발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 들어오든 간에 결론을 최대한 잘 내려고 노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황하지 말고 저 사람들도 어차피 이 내용 몰라라는 걸 가정을 해요. 심사위원회 그냥 5살짜리 애기로 보는 거예요. 5살 애기로 보고 있잖아, 내가 아는 걸 그냥 설명해 줄게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얘기하고 결론만 딱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쳐주면서 그거를 그냥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거, 이게 저의 필살기라고 생각했어가지고 면접을 봤던 전형에서는 웬만해선 다 최초 합격으로 붙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이 제가 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래도 무조건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거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일단은 어떤 활동인지 한두 문장 정리하고 그 활동에서 느낀 점 한 2문장, 그 다음에 다짐이나 내가 여기서 포부를 해서 보통 다 6문장으로 무조건 정리를 해서 얘를 읽었을 때 한 40초에서 50초 정도로 끝날 수 있게 해서 6분을 했으니까 거의 다 6문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못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못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해줄 수 있게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말들을 준비는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 인재상이나 아니면 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를 한 번씩은 언급을 해주시는 게 교수님들께서도 얘가 우리 학과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인식을 박을 수 있으니까 일단 학교 홈페이지, 무조건 학과 홈페이지를 좀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준비를 되게 빡세게 하지 않았어요. 그 전날, 전전날 한 이틀 정도만 이제 생기부를 한번, 사본을 주잖아요, 학교에서. 생기부를 한번 이렇게 그냥 보면서 여기서 질문 나올 것 같은데 하면 그냥 거기에다 파란 펜으로 그냥 대충 네. 써놓는 정도 네,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거 원리 한번 설명해봐 이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고, 어떻게 이렇게 했어 이러면 그런 거 대충만 이렇게 좀 적어놓고, 맞아요. 그러니까 틀만 잡아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말하는 거를 연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면접을 볼 때 예를 들면 모의 면접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전혀 안 하고 갔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SNL 주연영 기자같이 막 말이 좋은 질문 지적이신데요 막 이러면서 면접을 본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좋은 질문이신데요, 잠시만요, 생각하실 시간을 주십시오,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냥 활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활동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하고 내가 한 활동이니까 진짜 자신감 있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거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논리 정연하게 설명을 했고, 그거를 교수님이 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중앙대 면접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해당 이제 교수님께서 저한테 중앙대 학교는 둘러봤냐, 면접 보기 전에 뭐 어땠냐,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바로 면접장으로 들어갔거든요. 맞죠. 왜냐면 보통 면접하는데 문 바로 앞에. 맞아요. 네, 바로 들어와가지고 순간 뭐라 하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도서관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이랬거든요. 제일 크게 보이니까. 맞아. 심지어 크게 보였던 건 저게 도서관이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도서관이 제일 멋있었습니다 하면서 뭐 해당 도서관을 들으면서 여기에 들어와서 꼭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화를 내시거나 하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맞아요. 되게 자신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전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문 닫고 들어왔어요. 저도 문 닫고 들어왔어요. 나가고 들어갔어요? 주로 이제 좀 공기도 많이 빡세다고 듣고 술을 이제 잘 먹어야 된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를 이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